어두운 방 안 총구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김영란이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눴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이상할 만큼 평정했죠. 그건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연출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착한 여자 부세미 부하의 모든 퍼즐을 정리하고 10화 예고 속 총성의 진짜 의미, 그리고 전동민 그 남자의 숨겨진 과거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남자 전동민.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경계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조용했죠. 조용하지만 한 번도 긴장을 풀지 않는 사람. 그의 몸엔 깊은 칼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싸움의 흔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때 누군가를 지키려다 실패한 사람의 상처 같았죠. 전동민 그 남자는 절대 평범한 농부가 아닙니다. 전동민은 과거 가 회장의 그림자 경호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회장은 겉으로만 여성 경호팀으로 꾸려진 인물이었죠. 언제나 언론에 나오는 건 단정한 여경호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을 막는 사람들은 그림자 속 남자들이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위기 순간에 몸을 내던질 준비가 된 비공식 경호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을 연결해준 인물이 바로 이돈 변호사였다고 봅니다. 이돈은 가 회장과 오랫동안 얽혀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건을 조용히 덮고 사람을 데려오고 필요할 땐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 그는 법과 어둠의 경계선에서 움직이는 조용한 브로커였죠. 전동민은 이돈이 직접 연결해준 현장형 경호원, 즉 가 회장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돈의 명령을 따르는 그림자. 그게 그의 진짜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 회장 저택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피가 흘렀고 누군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아마도 예림의 사망 사건과 연결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선영이라면 관련된 모든 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전동민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역시 그날의 피를 본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 사건을 끝으로 경호원을 그만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에 맞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졌겠죠. 그리고 이돈이 그에게 무창행을 제안했을 겁니다. 그렇게 전동민은 무창으로 내려가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세미, 아니 김영란. 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남은 얇은 흉터. 그건 자신이 과거에 가 회장 집에서 봤던 경호원이라는 걸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도 자신처럼 살아남기 위해 내려온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전동민은 말 대신 행동으로 도왔습니다. 영란이 위험할 때마다 조용히 그녀 곁을 지켰죠. 필요한 건 미리 준비돼 있었고 그녀가 쓰러지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경호원일 때처럼 움직였고 그녀를 지키는 게 자신의 마지막 임무처럼 보였죠. 그의 삶은 다시 경호로 돌아온 겁니다. 다만 이번엔 명령이 아니라 본인의 진심을 담은 경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전동민은 결코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전개를 보면 김영란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저할 때마다 항상 그 자리를 메운 건 전동민이었습니다. 김영란은 마치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답답함 속에서 늘 멈춰 서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모든 일을 처리한 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였고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무표정한 조력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모든 걸 알고도 버텨야 하는 사람, 진실을 지켜본 채 침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숙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그 총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김영란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아니라 그날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바치는 마지막 속죄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다시 드라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9화의 첫 장면, 기로세가 김영란을 죽이려는 순간 전동민이 나타납니다. 그 한 발로 영란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만 하지만 기로세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피범벅이 된 현장,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영란과 전동민이었죠. 현장 수습은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동민은 의자에 묶여있던 영란과 쓰러진 혜지를 챙깁니다. 백혜지는 총에 맞아 응급실로 실려가죠.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의 부상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불씨가 됩니다.
이후 김영란은 이돈에게 연락해 계획을 전면 수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녀의 새 전략은 단 하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영란은 이돈에게 가선 후 동영상 확보를 부탁하며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도 가선영은 내가 끝낼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녀의 복수심은 완전히 불타오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당일 영란은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며 모든 걸 폭로합니다. 처음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가선영이 칼에 찔려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바로 김교봉. 그는 경찰서로 자수하며 김영란이 시켰다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김교봉이 김영란의 어머니 김소영의 남자였다는 사실. 김소영은 돈을 위해 가선영과 이미 손을 잡고 있었죠. 그 대가로 그녀가 받은 돈은 무려 5억 원. 결국 자신의 딸을 돈으로 팔아넘긴 셈이었습니다. 이돈과 영란은 대책을 마련하려 하지만 모든 게 엇나갑니다. 계획은 번번이 틀어지고 이돈조차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내죠. 그 말은 냉정하지만 그만큼 영란이 보여준 모습이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구화에서의 가선영은 자신의 계획을 한꺼풀씩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범죄자 기로세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표면적으로는 갱생 프로젝트였지만 실제로는 가선영의 복수극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대상은 이제 이돈 변호사가 되었죠. 가선영은 이돈에게 접근해 가족을 미끼로 한 협박에 가까운 제안을 건넵니다. 그는 순식간에 가선영의 게임판 위말이 되는 듯 하죠. 이돈이 정말 영란을 배신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가선영의 수를 따라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배신하는 척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가선영, 기로세, 그리고 이돈. 이 세 사람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제 구화가 끝나갈 무렵 전동민이 조용히 말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동민의 진심 어린 고백. 영란은 차갑게 거절하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차인 건 전동민이지만 상처받은 건 영란이었죠. 이렇게 구화는 애틋함과 답답함이 교차하며 마무리됩니다.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회차. 모두가 상처만 깊어졌죠. 10화 예고에서는 김영란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고 기로세와 전동민은 각각 다른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가선우는 영란을 선착장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평탄항을 울리는 한 발의 총성. 모든 복수의 끝이 될 그 순간이 예고됩니다. 그 총구는 과연 누구를 향한 걸까? 김영란일까? 가선영일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선우는 과연 누나인 가선영의 손을 잡을까? 아니면 이돈과 영란의 편에 설까? 그리고 이 모든 판의 설계자 가회장. 그는 죽은 게 아니라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며 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0화는 분명히 이 거대한 복수극의 무게 중심이 한 번 더 뒤집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